자, 우리 글로벌 라이브 가족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저는 글로벌 라이브 이주호고요. 네, 안녕하세요. 박정훈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아이고, 네. 너무 춥습니다. 오늘이면 좀 끝나죠? 예, 오늘 서울 기준으로. 그쵸. 네, 서울 기준으로. 지방을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은 너무 갑자기 추워지고 와, 또 따뜻해지고. 우리 집에 우풍이 왜 이렇게 드는 겁니까, 이거? 와. 그러니까요. 네. 자, 건강 꼭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끈토 씨 오랜만이네요. 끈토 씨. 네, 감사합니다. 자, 네. 지금 미국 시장은 강하죠? 그렇죠. 네. 오늘 이제 사실 이제 넷플릭스가 또 하나의 관건이 되는 흐름을 또 쥐고 있는 그러한 기업이긴 한데 좋습니다. 네. 너무 좋은 좋습니다. 뉴스가 좀 나왔기 때문에 정말 뭐 개인적인 바람으로서는 내일 테슬라까지도 좀 좋은 실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인적으로 좋겠지만은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뭐 테슬라가 또 좋은 뉴스가 나왔기 때문에 뭐 어떤 뉴스가 있는지 뒤에서 같이 또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글로벌 라이브 뉴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또 어떤 뉴스가 있을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글로벌 라이브 포인트는요, 미 증시 3대 지수가 좀 혼조세를 보여줬습니다. 다우 지수는 약간의 하락을 좀 보여줬었는데 S&P 500은 뭐 지속적으로 또 잘 가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기 때문에 앞서서 많은 이제 통계 자료를 보셨겠지만 뭐 한 달, 3개월, 6개월 뭐 그 간격으로 지속적인 어떤 모멘텀은 좀 살아 있었던 과거의 통계 자료가 있었다라는 것들을 한번 보시면서 또 시장 보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P&G 같은 경우에 어제 또 좋은 실적 발표를 함으로써 4% 정도 상승했고요. 버라이즌도 마찬가지로 좋은 실적 발표가 나왔죠. 6.7% 상승했고, 넷플릭스가 어제 1.3% 상승을 했고요. 오늘 이제 프리마켓에서 지금 현재 또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로키드 마틴은 어제 좀 빠졌습니다. 물론 이제 실적에 관련된 그런 기업들이 최근에 많은 변동성을 좀 주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4.09% 기록하고 있고요. 유가 WTI 기준으로 74.8달러를 기록하고 있다. 그래서 어제와 비교했을 때는 큰 어떤 변동성을 주지 않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본이 최근에 너무너무 괜찮아요. 일본 경제가 뭐 정말 부럽습니다. 12월 이제 수출에 대한 통계 자료가 나왔는데 강한 자동차 매출, 수출이겠죠. 그리고 중국과의 많은 이제 무역 회복으로 인해서 10%가 이제 증가했다, 급증했다라는 뉴스가 좀 나오게 되면서 이미 벌써 뭐 일본 자체, 물론 내부적으로 여러 임금이나 뭐 내부적인 좀 문제는 있으나 전반적인 어떤 경제 상황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IEA, 자, 국제 에너지 기구에서 내년 원전 발전량의 중국과 인도 중심으로 해서 최대 기록을 전망할 그러한 부분이 지금 나오고 있다, 이렇게 좀 나오고 있어서요. 전망치가 일단 최대치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 관련해서도 사실 뭐 많은 이제 에너지 차원의 이런 부분은 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또 뒤에서 제가 잠깐 좀 언급해드리겠지만 많은 뭐 기후 변화부터 해서 뭐 여러 이제 탄소에 대한 이야기들, 뭐 에너지 관련 이야기들, 이런 부분이 이제 향후 어떤 방향성을 갖고 있을지가 좀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같이 좀 체크해 주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중국이요, 2월 5일부터 은행 지급 준비율을 50bp 인하하겠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시장의 유동성을 186조 원 정도 공급하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이러다 보니까 중국에서 많은 부영책, 그리고 뭐 규제를 했던 부분을 완화하는 그러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많은 이제 중국 관련한 뭐 영상들, 방송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 자본들이 아직은 들어가기가 좀 힘든 상황이다 보니까 진짜 쇼미더머니, 돈을 보여달라. 이러한 부분이 좀 시장에서 어떤 신뢰감을 좀 쌓아야 어떤 중국 경제 부양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내부적으로는. 그리고 또 한 가지가 이제 중국에서 우리가 기대하는 바는 중국의 소비가 개선돼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에는 아마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금리가 한 세 종류 정도가 있는데 기준금리 딱 하나로 있는 게 아니라 금리 세 종류 정도가 있는데, 실제로 뭔가 이게 소비를 끌어올릴 수 있을 만한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금리는 대출금리. 이게 아직 대출금리를 좀 조절 안 한 상태 아닌가요? 제가 그 최근에 업데이트를 안 하긴 했는데 제가 얼마 전까지 보더라도 중국의 대출금리를 좀 인하를 안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인하가 돼야 좀 더
강력한 실물에서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을 텐데 라는 생각을 예. 좀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일단은 뭐 중국의 많은 부양책은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이 어제 뭐 상승이 또 그래도 크게 또 상승을 했다 보니까 네. 모르겠어요. 투자자들 입장에서 지금 중국에 대해서 투자를 하시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으나, 예, 그래도 지금 뭐 바닥을 찍고 업황 턴어라운드를 노력하고 있는 중국 정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러시아에서 투자하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요. 한번 뭐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뉴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ASML에 대한 뉴스인데요. ASML이 작년 4분기 주문액이 약 13조 원 정도 증가를 했다 해요. 13조 원이 이제 기록하게 되면서 전분기 대비해서 3배가 급증하는 그러한 모습이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CFO, ASML의 CFO가 이런 얘기를 해서 실적 결과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요. 최종 시장의 재고 수준이 개선되고 있고 확실히 몇 분기 전보다는 더 나은 수준에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지난해 말에 이 회사가 이제 최초의 칩 제조 기계, 그러니까 뭐 EUV부터 DUV 같은 이러한 기업 이제 주요 부품을 사실 인텔에 이제 배송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시장에 좀 관심을 좀 받았고요. 그리고 중국의 수요 증가가 사실은 많은 이제 글로벌 칩 산업에 대해서 침체가 있었습니다. 2023년 뭐 재고를 어떻게 또 줄여 나가느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중국의 수요가 급증하게 되면서 이런 부분을 좀 상쇄하는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중국이 그 ASML 네덜란드로부터 또는 중국으로부터 가져왔던 그 칩 수입 네. 그 액수가 뭐 어마어마하게 1000%가 넘었다라는 그러한 이야기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바로 ASML로 바로 또 녹아 들어간 게 아닌가 이렇게 좀 보여지는 그러한 매출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이요 4분기 때만 봤을 때 AS 매출의 39%를 차지했대요. 네. 그래서 어마어마한 비중을 좀 차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을 이제 2023년 1월에서 3월까지의 비중을 보게 되면 중국이 8%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연말에 정말 어마어마한 주문을 했던 그런 중국의 어떤 수입에 맞춰서 ASML이 큰 어떤 매출의 상승을 좀 보여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뭐 미국의 수출 중단 요청이 있었죠. 이러다 보니까 향후 2024년에는요 매출의 최대 15%가 약간의 좀 통제를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게 월가에서 좀 나오고 있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2024년 같은 경우에 좀 지켜봐야 될 그런 부분이 있다. 이렇게 좀 체크해 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EUV는 애당초 막혔고 DUV가 네, DUV를 이제 그렇죠. 중국에서 산 건데 당장 올해부터 DUV도 중국이 못 사니 그렇죠. 작년 4분기에 미리 당겨 샀다. 땡겨 샀다. 이 얘기네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최대 15%까지는 좀 통제가 될 수 있다고 하니까 이게 또 기업의 실적 차원에서 또 어떻게 영향을 줄지 우리가 또 ASML에 또 관심 있으신 분들 네. 또는 반도체 기업에 또는 반도체 산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가장 핫한 뉴스죠. 넷플릭스에 관련된 뉴스인데 일단 넷플릭스 헤드라인만 읽고 뒤에 가서 제가 좀 자세하게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가 어마어마한 또 가입자 증가가 있었어요. 그리고 긍정적인 1분기 실적 가이던스로 인해서 현재 프리마켓에서 9% 정도 상승했는데 뭐 지금 제가 체크를 지금 못 해봤지만은 아까 제가 체크했을 때 한 9% 정도 상승을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뒤에 가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이베이에서는 직원 9% 정도 감원하겠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 어제 또 알리바바가 또 크게 또 급등을 하는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물론 최근에 알리바바가 너무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야 이게 무슨 급등이야 아직 갈 길이 너무 멀다 짜증난다 네. 이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마인 회장이 또 마인 회장의 지인까지도 같이 해서 지분의 약 670억 원 상당의 매입을 했다라는 이런 이야기가 좀 나오게 되면서 사실 뭐 알리바바 지분을 팔겠다 매각하겠다는 얘기가 작년 말에 좀 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완전히 또 씻어버리는 그런 뉴스가 나오게 되면서 7.85% 급등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의 체크 포인트는 이렇게 제가 간단하게 마무리하고 뒤에 가서 또 자세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지금 미국의 날씨가요. 지난번에 정말 한파로 난리가 났다라는 거 그리고 테슬라를 비롯한 많은 전기차 충전에 대한 이슈가 시카고에서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인터뷰 하시는 분들은 어떤 한 젊으신 분이 지금 죽은 로봇들이 사방에 널려 있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네. 약간 좀 비아냥거리는 그런 인터뷰까지도 했었는데 지금 날씨가 정말 좀 말도 안 되는 날씨가 좀 이제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지금
한파는 뭐 지속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지금 뭐 온도만 보더라도 왼쪽에 보시게 되는 게 지금 이 지역, 그러니까 지금 동부 지역이죠. 시카고부터 해서 뉴욕까지 전해지는 이 지역에 어마어마한 한파가 지금 일어나고 있다라고 해서 제가 사진을 몇 장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미러키에서 이거는 이제 포틀랜드에서 이제 좀 찍었던 부분인데 뭐 사건, 사고, 사망, 사고가 지속적으로 속출하고 있는 네. 그런 상황이고 지금 뭐 눈이 오는 그 정도가 뭐 장난 아니죠. 이건 뭐 우리나라에서는 전혀 볼 수 없는 그런 광경인데 이러다 보니까 왼쪽에 이제 메디컬이라고 돼 있는 저 차량 자체가 네. 많은 분들이 이게 이 한파에 그냥 기절을 하시는 거예요. 쓰러지시고 네. 동사도 있으시고 막 심장마비도 있으시고 이러다 보니까 뭐 지역적으로 지금 많은 좀 우려가 있는 특히 이제 노인분들 위주로 많은 사고가 있다라는 게 브레이킹 뉴스로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미러키 같은 경우에는 극강의 한파가 지금 지속이 되다 보니까 왼쪽에 보면 고드름입니까? 이 고드름이에요. 솜사탕 아닙니다. 고드름입니다. 예. 그래서 정말 뭐 이런 거를 뭐 어디서 보겠어요, 정말. 그래서 잘 이런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다. 저 오른쪽에도 이 카메라로 찍었는데 너무 이 눈보라가 치고 뭐 눈이 내리기도 하고 하니까 그냥 뿌예요. 그냥. 예, 그 자체가. 미러키가 어느 쪽 지역입니까? 미러키도 아마 제가 중부 쪽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정확한 제가 완전히 이제 정확한 위치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예. 제가 미국 지역에서 이 한파 이야기와 그리고 사망 사건들 이야기가 너무 많아서 예. 자주 유선남님한테 여쭤봤잖아요. 뉴저지에 계시니까. 근데 유선남님은 또 그렇게 크게 얘기를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좀 지역이 다른가 보네요. 사무실에만 계셔. 실내에만 계십니다. 실내에만. 안 나오셔서. 예, 밖에서 활동을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제 밖의 사정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지금 뭐 미러키도 이런 상황이고요. 샌디에이고는요,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이유가 이거예요. 샌디에이고가 뭐야? 캘리포니아 이제 남쪽에 있는 아주 따뜻한 지역입니다. 네. 이 지역은 또 홍수입니다. 홍수. 야. 예, 이 갑자기 물이 불어나게 되면서 이 왼쪽에 지금 이건 브레이킹 뉴스로 제가 가지고 나온 건데 지금 현 상황이에요. 예, 왼쪽과 오른쪽이 지금 샌디에고에서는 홍수가 나고 있고 네. 저 동부 쪽에서는 한파로 다 정말 꽝꽝 얼고 있고 그래서 미국의 날씨가 정말 이게 앞으로 그냥 이렇게 끝날 것인가라고 봤을 때 향후 2024년에서는 이 날씨에 관련된 여러 뭐 기후적인 어떤 정책들, 어떤 뭐 회담들 이런 것들이 아마 탑 뉴스로 다루지 않을까라는 제가 생각이 들면서 아마 주식 시장에서도 이러한 부분을 다루게 될 것 같다라는 네.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나도 지금 극강의 기후 변화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2024년에 많은 전문가들의 예상치가 나오고 있는데 올해 기후 변화가 더 극심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왼쪽에 보시게 되면 2023년까지가 약 한 1.2도까지 좀 올라가는 상태인데 지금 빨간 라인이 1.5도입니다. 네. 파리 이제 기후 협약에서 1.5도 넘으면 절대 안 된다. 이건 뭐 되돌릴 수 없는 강을 걷는 것이다라고 했는데 지금 이 막대 그래프가 이 티핑 포인트예요. 이거를 2024년에 혹시나 네. 넘어갈 것이냐. 이 부분이 지금 기후학자들 사이에서 가장 큰 관심거리가 되고 있고 2023년보다 자 오른쪽에 사진 보시는 것처럼 이게 원래 평균 온도를 왔다 갔다 하는 이 그래프인데 자 여기 보시죠. 자, 빨간색 라인을 보시게 되면 2023년이 완전히 그냥 이 평균에 있는 온도를 넘어서 버리는 네. 그 근처도 아니고 그냥 껑충 뛰어버린 그런 상황인데요. 2024년은 이거보다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이러다 보니까 이게 분명 단순히 기후 변화 또는 뭐 기후 대책에서 끝날 일이 아니라 안에 산업에 전반적으로 좀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러한 뉴스가 되지 않을까라는 게 지금 시장에서 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심각하네요. 네, 그래서 뭐 주식 시장도 여지없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분명히 영향을 받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면서 네. 이 부분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건 뭐 재미난 뉴스인데요. 짐 크레머가 비트코인이 마이너스 20% 하락할 것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서 많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비트코인을 사야겠다라는 모르겠네.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래서 짐 짐 크레머를 크레이머 어떻게 이렇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그래도 나름 펀드 매니저였거든요. 그 펀드 매니저고 지금 그 본인만의 그 매체도 갖고 있잖아요. 매드머니의 네. 엄청 오랫동안 매드머니 호스트죠. 호스트로서 그리고 많이 활동하고 있고. 매체 온라인 매체도 갖고 있고 그렇죠. 미디어도 갖고 예. 있고 참 대단하신 분인데 어떻게 이렇게 좀 왜냐면
너무 많이 말씀하셔서 그래. 아, 오늘은 이 종목 간다. 오늘은 팔로알토 갈 거야. 이러다가 내일은 넷플릭스야, 테슬라야. 뭐 이걸 너무 많이 말씀하시니까. 그렇죠. 물론 간 것도 있는데 안 간 것도 이제 점점 그게 더 많아지잖아. 부각돼. 그렇지. 그러면서 개인 투자자분들은 안 간 것만 모아서 이렇게 올리는 거예요. 야, 네. 얘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안 가더라. 이런 아. 상황이 돼서 항상 말을 아껴야 된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또 배우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뉴스도 있다라는 거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제가 또 가지고 나온 게 뭐냐면 M2라는 부분 이제 돈의 어떤 통화량이죠. M2 통화량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역사상 처음으로 2년 연속 감소한 미국의 통화량이다라는 표를 제가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1959년 이후로 2023년까지 이 통화량이 줄어든 것은 2번밖에 없는데 최근에 2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많은 어떠한 부양책 이후에 지금 후유증이 좀 나타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이제 유동성에 대한 문제도 분명히 최근에 부각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네. 자, M2라고 하게 되면 예금 취급 기관이 발행한 금융상품, 현금 통화, 결제성 예금, 2년 미만의 예금 이런 부분을 이제 말하는 건데요. 뭐 예금 취급 기관과 중앙 정부를 제외한 거주자가 보유한 통화다. 뭐 이렇게 우리가 좀 정의를 내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냥 전반적인 어떤 광범위한 하나의 통화 어떤 통화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최근에 보시게 되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1960년대부터 지속적으로 이렇게 증가했던 그렇게 큰 폭의 어떤 상승, 어떤 뭐 변동성은 없었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코로나 이후로 이렇게 떨어지고 있는 모습이 처음으로 이제 네.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지금 글로벌 라이브에서 많은 분들께서 나오시는 분들께서 유동성에 대한 이야기도 많이 하고 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한번 체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예, 넷플릭스입니다. 넷플릭스. 야, 네. 넷플릭스가 참 저는 사실 좀 우려했어요. 아. 막 광고, 뭐 여러 가지 그러한 또 실망한 소비자들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네. 들었고, 근데 완전히 이제 예상을 뒤엎는. 그러니까 저도 사실 예. 조금 걱정했거든요. 왜냐면 제가 요즘 들어서 넷플릭스를 좀 안 봐요. 그러니까 이게 뭐 저 혼자만의 상황일 수도 있겠지만 예. 뭐 옛날에 비해서 조금 이게 히트작도 좀 없었던 것 같아. 너무 다 봤다 막 이런 예. 생각이었었거든요. 예. 근데 이런 결과가 또 나와줄 줄은 예. 몰랐습니다. 자, 화면 한번 띄워주세요. 네. 자, 넷플릭스가 이제 4분기 가입자가 1,300만 명을 돌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습니다. 지난해를 보시게 되면 넷플릭스가 비밀번호에 대한 공유 그리고 아주 저렴한 가격 이제 광고를 이제 지원하게 되면서 이제 좀 낮은 가격에 볼 수 네. 있는 요금제가 좀 있었죠. 그리고 이제 다양한 컨텐츠가 또 출시를 하게 되면서 많은 이제 고객 성장을 기록했다라는 이야기가 있었고요. 사실 험난했던 2022년에서 잘 대응한 그 결과가 2023년에서 경영적으로 그래도 빛을 발했다라는 평가가 좀 나왔습니다. 사실 뭐 2020년 때 많은 분들께서 넷플릭스를 보게 되면은 많은 경쟁사, OTT 기업들의 많은 경쟁 속에서 이제는 성장률이 멈췄을 것이고 그리고 한계의 점에 도달했다라는 뉴스를 아마 많이 보셨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을 사실 작년 4분기에 또 완전히 말끔히 씻어주는 그러한 실적을 발표를 좀 했습니다. 네. 그리고 넷플릭스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여전히 가입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 많은 상황이다. 무슨 아직 여력이요? 가입할 수 있는 여력이 가입 있는 여력? 예, 네. 그런 이제 구독자 서비스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우리는 많은 상승 여력이 있다. 네. 아직 가입 안 하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봤을 때는 향후 우리는 좀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이야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전 세계 인구가 80억 명인데 2억 6천만 명밖에 안 되잖아요. 고작. 그렇죠. 에이. 한 70억 명 더 봐야죠. 2억 6천만 명. 에이, 너무 적죠.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뭐 많은 분들께서 또 자식이 나오면 네. 또 이제 그 친구들도 볼 것이고 계속 이제 할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지속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실적을 제가 가지고 나왔어요. 실적 가지고 나왔는데 일단 매출 같은 경우에 자, 제가 빨간색으로 네모를 쳤습니다. 네. 예, 매출 같은 경우 성장률만 제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YOY 기준으로 했을 때 매출 성장률이 12.5%로 지난해 어떤 성장률보다 월등히 높은 성장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024년 1분기에 예상 성장률이 13.2%예요. 보통 저건 넘어서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왜냐면 이 예상치 가이던스를 얘기를 할 때는 어느 정도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게 맞는데 네. 미국의 어떤 기업 특성상 자 근데 2023년에
4분기 때도 12.5%의 증가율을 보여줬는데 성장률을 네. 이번 1분기도 13.2%를 얘기한다라는 부분이 상당히 좀 고무적인 그러한 상황이다 보니까 이거 정말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의 그러한 가이던스까지도 나왔다. 그리고 EPS 성장률도 보시게 되면 지금 2.11달러로 보이는데 EPS가요. 네. 자, 내년에 4.49달러로 또 예상을 하고 있어요. 진짜 어마어마한 성장률이죠. 자, 그리고 순이익 같은 경우에도 뭐 거의 2배 가까운 그러한 가이던스 포캐스트니까 뭐 예상치인데요. 또 어떻게 될지 또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하여튼 이러한 이제 가이던스를 내놓게 되면서 지금 시장에서 좀 급등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동종 기업들 대비해서 여전히 높은 에비타 밸류에이션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폭스, 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뭐 구글, 아마존 같은 여러 기업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넷플릭스가 조금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상황이다라는 걸 좀 감안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뭐 1,300만 명이 돌파했으니까 이제 성장률은 분명히 어느 정도 프리미엄을 또 부과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요. 여기에 또 넷플릭스가 WWE 예전에 헐크호건 워리어 요즘에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인기가 많은 것 같진 않은데. 맞아요. 네, 지금 미국에서도 사실 인기 많을지는 모르겠어요. 저도 요즘에 안 본 지 너무 오래됐는데 2025년부터 10년을 계약했어요. 10년짜리 계약.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와 함께 WWE를 볼 수 있는 그러한 날이 다가오고 있다. 이게 지금 왼쪽에 보시게 되면 2025년 1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죠. 네. 이런 부분도 어느 정도 이제 호재로 조금 작동을 하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2024년 1분기에는 사실 전년 동기에 대비해서 175만 명이었는데 전년 동기에는 175만 명이었는데 이번 분기에 그러니까 2024년 1분기에는 넷플릭스가 431만 명 정도 고객을 추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전년 동기 대비해서 전년 동기 175만. 네. 이번에는 431만 명. 그러다 보니까 이제 가이던스가 좋게 좀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작년 4분기는 정말 많은 고객들이 이제 새로 가입을 했는데 그럼 1분기가 그렇게 크게 가입하는 게 아니지 않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네, 그래서 지난 4분기 대비해서 야 이거 너무 적은 거 아니야? 라고 볼 수도 있지만 늘 1분기 때는 좋지 않았습니다. 2022년 3월달 기록도 마찬가지고요. 2023년 3월달도 마찬가지인데 그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크게 상승하고 그러다 보니까 월가에서는 사실 매출 성장에 있어서는 지장이 전혀 없을 것 같다. 오히려 2024년 전체를 봤을 때 2023년을 넘어가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의견을 줄 정도로 여전히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요. 새해는 새해 결심으로 나 올해부터는 OTT 다 끊고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할 거야. 했다가 일주일 뒤에 다시 결제하고 광고는 보고 하자. 이렇게 2월 되면 더 결제하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고요. 또 광고에 관련된 부분도 나중에 가격 인상을 통해 가지고 약간 소비자들한테 가격 전가를 좀 할 수 있는 여력도 분명히 있다. 새로운 컨텐츠가 좀 들어가게 되면서 그런 여력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매출 성장에는 지장이 없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했고요. 두 자릿수 수익률을 낼 것 같다라는 이야기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체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제 연도별 성장률인데요. 2023년 넘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 결국에 관건이 될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와, 이게 진짜 2021년, 22년 정말 힘들었었는데 이때는 뭐 팬데믹이라 그렇다 쳐도 정말 2023년에 정말 괄목할 만한 신기하네요. 이렇게 실적이 좋을지는 전혀 저도 예상을 못했습니다. 통상적으로 이렇게 가입자가 막 2억 명, 3억 명 이렇게 넘어가게 되면 그러니까 추가로 가입하게 되는 속도는 느릴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1,000만 명에서 2,000만 명 넘어가는 거야. 엄청 빠를 수 있지만 1억 명에서 2억 명 올라가는 건 좀 느릴 수 있는데 그렇죠. 오히려 팬데믹 그 엔데믹 딱 지나고 나서 다시 회복하는 모습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뭐 진짜 대단합니다. 이제 약간의 독점 체제로 이제 갈 것 같고, 그냥 어중이 떠중이 OTT는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어요. 들기도 했습니다. 자, 다음 뉴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에 관련된 뉴스인데요. 테슬라가 2025년 중반에 새로운 전기차를 생산할 계획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저가형 전기차에서 좀 승부를 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뭐 많은 분들께서 아시다시피 비아디가 정말 엄청난 또 성장세를 좀 보였습니다. 파란색이 이제 비아디의 이 매출 성장률인데 성장세인데요. 빨간색이 이제 테슬라죠.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역전이 되는 그러한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 테슬라에 관련된 4명의 전문가, 네. 이름은 모릅니다. 4명의 전문가 소식통에 따르면 네. 이 코드명이 레드우드라고 해요. 레드우드. 레드우드. 네, 빨간색 나무. 지금 이 빨간색 막대처럼. 네. 예, 빨간색 나무가 코드명인데 새로운 이제 전기 자동차를 생산하겠다. 이게 이제 2025년 중반에 시작하고 싶다라고 이제 내부적으로 이렇게 이야기가 좀 나와 있는 상태고 그 중에 2명이 이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 모델이 결국에는 어떻게 나오냐면 소형 크로스오버라고 얘기해요. 그 유럽에서 좋아하는 유럽에서 그거죠? 좋아하는 거. 맞아. 네. 소형 크로스오버. 그거면 유럽에서 진짜 잘 먹히겠죠. 예. 그리고 이게 지금 그러니까 소형 전기차가 될 수 있는 여러 약간의 합리적 의심, 네. 근거들이 좀 있습니다. 자, 그게 뭐냐면 일단은 테슬라가 작년에 견적 요청을 했대요. 이제 소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많은 이제 하청업체에 얘기를 하는데 주간 생산량을 약 10,000대 정도로 우리가 맞춰달라라는 네. 이야기가 내부적으로 좀 나와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테슬라의 2024년 납품량이 21% 정도 증가할 것으로 좀 예상을 하고 있답니다. 이 이제 소형에 맞춰서. 네. 그리고 이제 장기 연간 목표를 봤을 때 사실은 일론 머스크가 3년 전에 우리가 이런 자동차도 만들고 저런 자동차도 만들고 어떤 청사진을 쫙 그렸었는데 그런 연간 어떤 목표치를 봤을 때는 그때 얘기한 것보다는 50%좀 적다고 해요. 네. 적지만 그래도 2024년에는 이런 부분을 이제 2025년이죠. 지속적으로 우리가 생산할 예정이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게 뭐냐면 사이버 트럭 생산이 약간의 좀 지연이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런 것들이 좀 현실 가능성이 있을까라고 봤을 때 약간의 좀 퀘스천 마크가 있는 상황은 맞습니다. 하지만 님이 네네. 계속 하세요. 네. 네. 하지만 최근에 나온 이야기가 뭐냐면 음. 테슬라가 저가형 전기차를 위해서 혼다 시빅을 분해하면서 연구를 했대요. 그래요? 예.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래서 이 좀 저렴한 자동차 그리고 원가 절감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했을 때 이 혼다 시빅을 분해하면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결국에는 지금 이 소식통에서 나오는 2명의 소형 크로스오버를 만들 것이다. 네. 그리고 과거에 혼다 시빅을 분해하면서 어떻게 우리가 좀 저렴하게 원가 절감을 하면서 값싼 소형 전기차를 만들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부분이 좀 내부적으로 나오게 되면서 다음 전기차는 소형으로 갈 가능성이 크겠구나. 여기에 비아디와의 어떤 경쟁에서 좀 우위를 점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하려고 하나보다라는 그러한 약간의 좀 합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테슬라까지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삐리리님이 그 레드우드라고 하는 거는 지명이다. 지명이래요. 지명이요? 네, 지명이래요. 그래서 그래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 전에 하일랜드라든지 그 모델 3의 주피터 이건 지명 아니죠? 모르겠어요. 혹시 아시는 분들 레드우드가 지명 레드우드가 일 수 있죠. 레드우드가 있어요. 그랬더니 이제 캘리포니아 있어요. 딴 분이 네. 현대차도 지명으로 해서 보령 5 내놔야 되는 거 아니냐? 야, 마포 역시 6. 마포 6. 그렇죠. 괜찮네. 역시 우리가 못하는 이 개그를 예. 우리 구독자분들이 대신 챙겨주고 계십니다. 알겠습니다. 자, 테슬라 이야기까지 들었고, 네. 어쨌든 이제 넷플릭스는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고요. 그리고 테슬라는 이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저가형 전기차를 2025년에는 생산할 것이라는 그 단독 보도가 좀 있었고요. 자, 이번에 저는 뭘 보여드리고 싶냐면 얼마 전에 그 저희 글로벌 통신원 가운데 서대진 통신원이라고 혹시 기억나세요? 그러니까 크루즈 산업의 여행 산업에 계셨던 분. 그분이 크루즈가 어떤 산업이고 어떤 뭐 이런 거 다 얘기해 주셨잖아요. 그 방송이 있고 나서 서대진님이 저희한테 제보를 주신 게 하나가 있습니다. 한 1월 10일쯤이었었는데 마이애미 항구에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이 입항했습니다. 어. 그리고 그 선박이 뉴스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 예. 얘기를 저희한테 얘기를 해주신 거예요. 네. 우리나라에선 그렇게 큰 뉴스가 안 됐었는데 이 선박이 마이애미에 10일에 입항했잖아요. 이제 내일 모레인 27일에 출항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 출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에서 가장 큰 크루즈선이 첫 번째 출항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 지금 몇 가지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한번 야, 보도록 타보고 하겠습니다. 싶다. 와. 이거 저게 어떻게 떠 있죠? 제가 네. 그 한 화면에 안 담겨서 이렇게 잘린 거예요. 어. 세계 최대의 크루즈선입니다. 출항을 하려고 이제 이틀 앞두고 있는데 예. 월가에서도 이걸 기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 사실 저는 그래서 아니 이게 뭐 배 한 척 배 한 척 더 뜨는 게 월가가 기대할 만한 일인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잠시 후에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좀 이야기. 이게 거의 여의도가 떠다니는 거예요. 맞아요. 네. 맞아요? 그 정도 크기입니다. 아, 그래요? 축구장 3개 크기. 야. 축구장 3개 크기고 잠시 후에 스펙 보여드리겠지만 예. 최대 수용 인원이 10,000명입니다. 10,000명. 10,000명. 10,000명이면 어느 정도냐면 그 우리나라에서 3,000세대 아파트 있잖아요. 예. 3,000세대 아파트에 한 10,000명 정도 살아요. 한 가정 집당 한 가정에 3명, 3명씩 산다고 3명 하면 조금 안 산다고 치면 예. 3,000세대 아파트 단지에 10,000명 사는데 그 정도 수용 인원이 된다는 겁니다. 크루즈선이. 자, 한번 구경해 보시죠. 그냥 기분 좋으라고 한번 보시는 겁니다. 아이콘 오브 더 시. 자, 이름은 아이콘 오브 더 시즈고요. 그리고 이 배는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만들었습니다. 와. 맨 왼쪽에 보이시는 게 이제 뒤에서 바라본 거. 이게 한 화면에 안 담길 정도로 큽니다. 예. 그리고 그 가운데 위에 있는 거는 이제 측면에서 찍은 거. 그리고 옆에 보이는 것들은 실제로 크루즈선 위에 있는 워터파크들. 워터파크들. 야. 어떻습니까? 진짜 얼마예요? 가격? 가격이 제가 그거 5천만 대충 원? 보고 나와서 어떤 거요? 그 가격. 배 가격이 아니면 아니요. 우리가 여행 가격. 여행 여행 가격은 제가 얼마일까요, 저거? 여행 가격은 예. 제가 서대진님께 예. 다시 한번 물어보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예. 근데 이 배 가격이 되게 비싸졌다고 합니다. 그것도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스펙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 최대 수용 인원이 제가 10,000명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저기 아래 보시면 5,610명의 게스트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 이제 표준이고 최대로 실으면 이제 7,000명. 직원까지도. 예. 아니요. 직원은 2,300명. 아, 위에 2,300 크루 보이죠? 명? 2,300 크루. 그러네요. 그래서 직원 2,350명에 최대 그 고객들을 받는 건 한 7,000몇 명까지 받을 수 있대요. 그러면 최대로 한 10,000명까지 실을 수 있다는 거고 7개의 수영장이 있고요. 워터 슬라이드가 6개가 있습니다. 야. 참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방은 2,800개가 있고요. 방이 2,800개. 그리고 내부에 식당과 바만 40개가 있습니다. 도시죠, 도시. 그리고 또 뭐가 있어요? 아이스링크, 인피니티 풀, 야. 레스토랑 카바나. 예. 옆에 뭐 보이죠? 뭐 로얄 프로맨드 뭡니까? 예. 아쿠아돔 있고요. 와, 엄청나게 이게 그냥 리조트가 배 위에 딱 올라온 건데 돈이 쭉쭉 빨리겠다. 여기서 저기 있다 보면. 지금 제가 홈페이지 들어가 봤는데 파산하겠어. 벌써 예약해야 됩니다. 예. 네, 타기 전부터 미리 예약을 해놔야 돼요. 들어가는 순간 파산입니다. 예. 자, 그러면 예. 여기 그냥 우리가 재미로 볼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저는 배 한 척이 더 뜨는 거니까 그냥 배 한 척 더 뜨는구나 뭐 이 정도 생각했는데 그것보다 좀 효과가 더 큰가 봐요. 한번 보시죠. 오늘 CNBC에 나온 기사인데 월가에서도 이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에 대해서 이번 배의 모습을 보고 상당히 불리시하게 보고 있다라는 평가를 내리고 있다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건 스탠리 그리고 보면은 UBS 여기다 JP 모건까지 그 투자 의견을 발표했는데 세 개 모두 매수 의견을 발표를 했고 투자 의견도 거의 140달러에서 140달러 후반대까지 제시를 했거든요. 일단 모건 스탠리가 어떻게 설명을 했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세요. 일단 지금 보니까 이 아이콘 오브 더 시라고 하는 이 배 있잖아요. 예. 여기에 대해서 원래는 이제 다른 배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크루즈에 비해 이 배의 고객들이 얼마의 비용을 티켓 값으로 더 지불할 것인가. 이걸 프리미엄이라고 부르는데 예상키로는 이제 아무래도 새 배고 좋은 배니까 한 40% 정도 다른 배에 비해서 더 프리미엄이 붙어서 그 티켓이 팔리지 않겠느냐 생각했는데 실제로는 100%가 더 붙었다고 합니다. 굉장히 인기가 많아서 가격이 엄청나게 비싸졌다고 예. 합니다. 그리고
이 크루즈 산업의 수용 능력 측정 지수가 따로 있대요. 그래서 이게 가용 승객 크루즈 일수라고 해서 요게 다른 크루즈선들보다 2배 넘는 에비타 이익을 벌게 될 거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배 한 척이 떴으니까 야 뭐 10척 가운데 한 척 더 있는데 그 조금 좋아지는 건 맞겠지라고 하지만 이 배 한 척만으로 수익성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다는 전망들을 지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모건 스탠리에선 $148를 얘기하고 있고 JP 모건에선 $143 그러면서 비중 확대 의견 얘기하고 있고 UBS도 이전 선박보다 수익성이 뛰어날 거다. 그러면서 $140의 매수 의견을 또 제시하고 있기도 합니다. 진짜 현대판 타이타닉이네. 아, 그렇죠. 예. 근데 여기에다가 예. 그 서대진 님이 또 저희한테 첩보를 주신 내용이 있었는데 이게 올해고 조만간 2-3척이 더 나온답니다. 와. 그러면 그러니까 저는 배 한 척의 수익성이 이렇게 중요한지 오늘 처음 알았어요. 이 기사를 보면서 오늘 처음 알았는데 앞으로 2-3척이 더 나온다. 아, 그러면 이 크루즈 기업의 수익성이 개선되는 걸 이런 걸 보면서 알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세 개의 기업을 지난 1년간 주가 움직임을 한번 살펴봤어요. 크루즈는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냥 저기 노란 풍선에서 내가 예약하면 여기 로얄 해주는 거고 또 어디 있습니까? 요즘 여행사. 뭐 모두 투어. 모두 투어 하나투어에서 하면 뭐 딴 데서 해주는 거고 이런 거 아니야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실제로 지난 1년간의 수익률 차이를 보더라도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가 다른 노르웨지안 그다음에 그 카니발 크루즈 이것보다 조금 더 나은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어요. 한번 화면 보여주시죠. 자, 이렇게 됩니다. 가장 위에 있는 하늘색 선이 예.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고요. 그 밑에 있는 분홍색 선이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 그 다음에 맨 아래에 있는 녹색 선이 노르웨지안 크루즈 라인. 지난 1년간의 움직임이긴 하지만 로열 캐리비안 크루즈 라인이 확실히 좀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여왔었고요. 예. 그 저희가 이제 뭐 앞으로 저도 계속 취재를 해보겠지만 앞으로 또 새로운 배가 2-3척이 더 나올 게 남아 있다고 하니. 그렇다면 이런 것에 대해서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주가의 반영은 네. 한 두 번째 배가 출항했을 때 고점이 될 것 같아요. 세 번째는 이제 끝이니까. 세 번째는 이미 선반영돼 있고 끝이 보인다. 네, 한 두 번째 배가 출항했을 때쯤 고점이 아마 주가 고점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와, 그러네요. 예. 자, 좋습니다. 지난번에 저희 서대진님 통해서 굉장히 크루즈 산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그러니까 움직이는 리조트인데 단순히 리조트가 아니라 내가 자는 동안 목적지까지 데려다주고 일어나면은 목적지에서 관광하고 그런 산업이구나. 그래서 제일 인상 깊었던 게 딱 그거였었거든요. 저는 호텔이나 리조트는 공실이 생기지만 크루즈는 다 채우고 출발한다. 와, 이런 거였었구나. 다 안에다 가둬놓고 네. 파는 거잖아. 야, 지난번에도 그러더니 네, 다 가둬놓고 파는 거야. 네. 가두리 쳐놓고. 가두리 네, 어디 갈 데도 없잖아요. 딴 거 먹고 싶어도 이거 무조건 먹어요. 네, 거기 안에서 먹어야지. 딴 데 놀고 싶어도 여기서 넌 미끄럼틀 타야 돼. 그러니까요. 네, 이거. 와, 파산하는 거야. 파산. 보니까 크루즈 7박에 1,670에서 9,972달러다. 예. 방금 검색해 보셨나 보네요. 야, 7박에 최소 1,600. 와. 최소 200만 원에서 많게는 뭐 1,300만 원까지. 야, 내가 월급을 7박에 10원도 안 쓰고 내가 몇 달을 모아야 되는 거야. 와, 그렇군요. 역시. 예. 자, 크루즈 아직도 인기 많다고 합니다. 저도 관심을 좀 갖고 계속 보고 싶어서 네. 이야기를 한번 그리고 그 얘기도 있었어요. 예. 크루즈 얘기하니까 야, 여기 탄소 배출 얼마나 많이 나오는데 막 이런 얘기를 하시거든요. 근데 이번에 아이콘 오브 더 씨 있잖아요. 이건 예. LNG 추진선이라고 합니다. 어쨌든 뭐 그런 내용들도 있고 굉장히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다음에 또 제가 기회가 되면 네. 재밌는 이야기 준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고요. 잠시 후 2부 또 상당히 귀중한 시간, 네, 흥미롭습니다. 소중한 시간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 네. 장 시작 전부터 종료까지 쏟아지는 수많은 뉴스와 정보들. 이 중에서 어떤 것이 투자에 정말 도움이 되는 정보일까요? 3프로의 증시 셔터맨 박근영 마스터가 직접 정보를 선별하고 투자의 힌트를 드립니다. 시간도 아끼고 투자 아이디어도 얻는 시간, 박근영 부장의 마켓 힌트와 함께 하세요.
자세한 사항은 3프로TV 앱과 홈페이지를 확인하세요.